늦은 시간임에도 잊지 않고 일에 지친 아빠 조엘의 생일 선물을 챙기던 사라는 목격합니다. 그날 새벽에 일어난 폭발과 어마어마한 공격성을 드러내는 이웃들의 습격을. 뒤늦게 이 부녀는 삼촌 토미야와 함께 도시를 빠져나가려 하고 결국 이 난리통 속에서 탈출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마주한 군인은 상처 입은 사라를 사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강경한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치료제 없는 이 질병은 확장을 계속하고 그렇게 20년이 흐르게 되죠. 자, 군부가 통제하지만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암울한 미래. 밀수업으로 살아가는 조엘은 오랜만에 제멋대로 찾아온 동료 테스가 빼앗긴 무기를 되찾는 걸 도우려 로버트의 본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감염되어 죽은 이 시체들이 내뿜는 포자들과 그것에 감염된 자들이 떠도는 이 비밀 통로를 통해 법과 윤리 따위는 통하지 않는 이 아포칼립스에서 살아남게 한 이들만의 방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마주한 로버트를 통해 알게 됩니다. 물건들은 이미 테러 조직 파이어플라이에게 넘겨졌다는 걸. 그리고 등장한 파이어플라이의 수장 마를린은 무기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부탁하는군요. 상처 입은 자신을 대신해 이 한성지라는 소녀 엘리를 중앙청으로 운반해달라고 말이죠. 토미의 친구였던 마를린은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밀수꾼이라서가 아니라 토미에게 들었던 그의 형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게다가 그저 이 밀수품을 어서 처리하고 무기를 돌려받자는 테스까지. 네, 하자면 해야죠. 이제 막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기 시작한 이 밀수품을 조엘은 프로답게 처리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마주한 군인들의 검문을 통해 알게 되는군요. 이 소녀는 감염체였다는 걸. 아니, 감염되고도 3주간이나 멀쩡한 상태로 견딘 몸이라는 것을. 소위 흔히 말하는 인류의 희망, 그런 건가요? 자, 그래도 일은 해야죠. 이제 추격하는 군부의 감시를 피해 이들은 이 버려진 건물을 통과해야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이곳엔 군인들의 시체와 감염체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잠시 알고 가도록 하죠.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감염체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러너. 감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시각과 목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떼거지로 몰려오지만 않는다면 크게 어려운 상대는 아니죠. 문제는 그들이 지르는 비명소리에 있는데요. 바로 감염된 지 오래되어 시각 능력을 상실한 채 딱딱 소리를 내는 클리커들을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균이 뇌를 잠식해버린 이들이 가진 어마어마한 힘은 맨손으로는 절대 상대가 불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들은 함께 중앙청 건물로 도착하게 되는데요. 아이고 이런, 수령인이 죽어 있습니다. 뭐 흔히 있는 일이죠. 그저 마를린에게 돌려주면 될 일인데 테스가 이상합니다. 지금껏 지독한 현실주의로 살아남은 생존자답지 않게 엘리에게 집착하는군요. 네, 그녀도 감염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지금 몰려오는 군인들을 자신이 막을 테니 부디 이 소녀를 직접 토미에게 데려가 달라고. 막긴 뭘 막나요? 결국 괴물이 되어 함께 해왔던 이 남자의 어깨를 짓누르는 존재가 되느니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일 뿐이죠. 그리고 결국 테스의 유언에 따라 수영도 못하는 이 짐덩이 엘리를 떠맡게 된 조엘은 소리칩니다. 앞으로 테스 얘기는 절대 입 밖에 꺼내지 말고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오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풍경들을 처음 경험해보는 이 소녀가 혼자서 읊조리는 허밍까지는 뭐라고 하지 못하는군요. 아마도 죽음을 앞둔 테스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보잘것없는 자신의 생명 따위가 아니라 자신마저 사라진 이 남자가 잃어버리게 될 삶의 목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귀찮은 소녀 엘리에게 적당히 대꾸하며 말을 뒤지던 조엘은 이곳에 홀로 살고 있는 빌이 설치해놓은 부비 트랩에 걸리고 맙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감염체들의 공격. 다행히 엘리는 안전하게 지켜내네요. 그리고 마주한 이 까탈스러운 빌은 말하죠. 차가 필요하다면 배터리부터 구해야 한다고. 네, 혼자인 게 현명한 거라는 이 남자, 삐딱하게 굴면서도 할 건 다 해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곳에 배터리는 없고 온몸이 단단한 균으로 둘러싸인 감염체의 최종 단계, 블루터를 마주하고 마는군요. 그리고 힘겹게 도망쳐 나온 장소에서 빌은 알게 됩니다. 배터리는 과거 자신의 동료였던, 하지만 감염되어 스스로 목을 메어버린 프랭크가 챙기고 있었다는 걸. 조엘은 알고 있습니다.
티는 안 내지만 프랭크의 죽음이 빌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뭐 슬퍼하고만 있진 않을 겁니다. 엘리가 빌 몰래 이것저것 엄청 훔쳐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네요. 이 녀석들 딱 봐도 위험해 보이거든요. 네, 이들은 약탈자들입니다. 지나는 사람들의 물건만 터는 게 아니라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그도 그럴 것이 살려두면 되돌아올 보복이 두려운 거겠죠. 이런 곳은 한시라도 빨리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 호텔을 통과하는 길에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며 엘리를 혼자 두게 된 조엘은 포자로 가득한 이 지하실에 예민한 신경을 가진 감염체들, 러너와 클리커의 중간 단계인 스토커들을 거쳐 다시금 약탈자를 마주하는데요. 조급했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런 조엘을 구하는 건 오히려 엘리로군요. 그리고 이제 결집하기 시작한 이 약탈자들 무리를 처치하는 데에도 그녀가 꽤 활약하고요. 하지만 이 무자비한 살인 집단의 견고한 무장 트럭까지 상대해낼 순 없습니다. 그런데 마주하네요. 동생 샘과 함께 저들로부터 숨어있던 헨리를. 네, 파이어플라이에 합류하고자 한다는 그 역시 저들에게 동료를 잃고 탈출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다리의 경비가 허술해지는 오늘 밤 말이죠. 그리고 이 둘의 협업은 그 관문의 돌파를 가능하게 해주는군요. 그러나 약탈자들도 가만히만 있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제때 도망치지 못한 조엘과 엘리는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고요. 하지만 그런 둘을 구해내는 건 다시 돌아온 헨리입니다. 조엘은 알고 있죠. 샘을 데리고 도망쳤던 헨리는 그 순간 최선의 선택을 내렸던 것 뿐이라는 걸. 그리고 다시 뭉친 이들은 함께 싸우고 서로를 지켜내며 이 감염체들이 득실되는 곳을 벗어나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마을로 들어서게 되는군요. 그리고 이곳이 지닌 평화로운 공기는 항상 제 몫을 해내려 애쓰던 엘리에게 그녀의 나이다운 모습도 드러내게 해주고요. 하지만 그런 것도 잠시 매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엘의 활약으로 저격수는 잡아내지만 몰려오는 지원병들과 트럭에 더불어 그 폭발 소리를 듣고 떼거지로 달려드는 감염체들까지. 결국 도착해낸 이 헨리의 장소. 아무래도 다른 일행들은 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듬직한 친구를 얻었으니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그런데 샘. 끝까지 지켜내고자 했던 그의 동생 샘이 감염되었습니다. 이건 아니죠. 이건 많이 나쁩니다. 그렇기에 이제 무너져버린 헨리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이것뿐인가 봅니다. 이제 토미가 있는 마을까진 이 댐만 지나면 됩니다. 그런데 마주하는 이자들은 토미의 일행이었군요. 현실을 직시하는 조엘과는 달리 항상 그 너머의 이상을 추구했던 토미는 지금 사람들과 함께 이곳의 발전소를 고치고 있는데요. 파이어플라이와 결별한 후 부인 마리아와 그녀의 아버지가 자급자족하며 구축한 이들의 커뮤니티를 지킬 철책을 가동시키기 위해서죠. 네, 이제 토미에게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조엘이 들고 온 파이어플라이의 대의 따위 넘겨받을 이유가 없죠. 하지만 여전히 상실의 고통을 이기지 못한 조엘이 이곳의 급습한 강도들을 처치하고 마주한 이 소녀 엘리를 걱정하는 그 모습을 보곤 마리아를 설득합니다. 이 일은 자신이 맡을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엘리가 도망쳐버리네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죠? 바깥은 나쁜 사람들 천지인데 말이죠.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고요. 그녀는 그저 이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겠죠. 어차피 조엘의 임무는 여기까지였고 샘의 죽음에 대한 대화를 줄곧 피해왔던 이유가 20년 전 죽은 딸 때문이라는 것도 알아버렸으니까요. 사실 그녀는 바라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금껏 자신을 남에게 떠맡겨왔지만 조엘만은 그러지 않기를. 하지만 그도 말하는군요. 네, 엘리가 마주하기 싫었던 현실은 바로 이것이죠. 애초부터 그녀는 혼자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사실. 하지만 토미의 평화로운 마을 앞에서 결국 조엘은 말합니다. 엘리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너의 가족을 돌보라고 말이죠.
그리고 도착한 콜로라도 대학교 부지. 토미가 말한 파이어플라이의 연구소는 아마도 저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러너들은 뭐죠? 뭔가 불길한데요? 생명의 흔적이라곤 이 원숭이들밖에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이 오래된 포자들의 구역까지 뚫고 도달한 연구동을 지금껏 잠자코 있던 엘리까지 나서서 뒤져보지만 파이어플라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군요. 이 원숭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진행 중이던 그들은 모두 솔트레이크로 떠났다는 것을. 먼 곳인데 가려면 고생 좀 하겠네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또 알고 약탈자들이 몰려왔네요. 그리고 평소대로 잘 처리해 나가던 와중에 이게 뭐죠? 아직 이놈들이 남아있는 상황에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말이죠.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이 아이는 네, 그녀는 이미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엘리를 혼자만 남겨둘 수는 없죠. 조엘은 알고 있습니다. 엘리가 맞닥뜨릴 상실의 고통은 죽음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녀를 아프게 할 테니까요. Get up, get up, get up. You gotta tell me what to do. 눈 덮인 숲속에서 사냥 중이던 엘리는 괜찮은 먹잇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집요한 사냥꾼의 목표가 된 이상 이 사슴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이 고깃덩이의 앞에 등장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거래를 하자는 데이빗이. 엘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지만 제임스를 시켜 항생제를 가져다 주겠다는 그의 제안은 차마 거절하지 못하는군요. 하지만 그 기다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때로 몰려오는 이 괴물들로부터 살아남으려면 말이죠. 그리고 어딘가 꿍꿍이가 있어 보이는 이 남자는 블로터까지도 처치해내는 그녀가 꽤나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자신의 일원들을 끔찍하게 살해했던 자가 데리고 다니던 작은 소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녀를 놓아주는 걸 보니 말이죠. 그렇게 돌아온 엘리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엘에게 이 약을 주사합니다. 네, 그녀는 이 고통 속에 떨고 있는 한없이 약해져버린 남자의 곁을 끝까지 지키고 있네요. 하지만 다음날 알게 됩니다. 이곳은 이미 미행당에 발각되어 버렸다는 걸. 그래서 엘리가 택하는 것은 조엘이 발각되지 않도록 자신을 미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그마한 몸으로 상대해내기엔 그 인원이 너무 많네요. 그리고 그 치열한 생존 끝에 등장한 데이빗은 그녀를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공간에서 사람을 썰고 있는 제임스를 목격하게 하네요. 게다가 이 허기진 엘리에게 고기까지 대접하며 말합니다. 자신의 편에 서라고. 그렇게만 한다면 너는 내가 지켜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기운을 되찾은 엘리는 당연히 받아들일 생각이 없죠. 그녀에겐 조엘이 있으니까요. 깨어나 이 침입자들을 마주한 조엘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엘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 엘리가 살아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조엘은 드러냅니다. 괴물이 되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던 그만의 삶의 방식을 말이죠. 게다가 엘리 역시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은 감염체라며 자신에게 물린 데이빗을 제끼고 이곳을 탈출하죠. 하지만 거센 눈보라에 무기도 없이 적의 본진 한가운데서 적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나아가죠.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나 네가 감염체일 리가 없다며 이제 광기에 사로잡힌 데이빗 역시 엘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 살기 위해 죽일 뿐 서로 다를 바 없다 말하죠. 하지만 끝까지 버티던 엘리는 결국 회심의 일격을 날리는군요. 그리고 이제 도착한 데이빗의 마을에서 조엘은 목격합니다.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인간 고기 덩어리들을. 네, 이들은 그런 녀석들이었네요. 그리고 그런 자신만의 사냥감을 끝까지 놓지 않는 데이빗 앞에서 이제 엘리는 폭발합니다. 그간 꾹꾹 눌러왔던 자신 안의 광기를 말이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괴물이 되어가던 그녀를 구해내는 건 그녀 덕분에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조엘이로군요. It's me. He tried to. Oh, baby girl. It's okay. It's okay. Oh.
파이어플라이가 있을 거라던 그곳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줄곧 말이 없던 엘리가 이 기린 떼에 다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는 조엘은 말하죠. 우리가 꼭 가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시간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다며 엘리는 나아가는군요. 그리고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공간에서 엘리는 마리아에게서 훔쳐왔다는 이 사진을 건넵니다. 네, 조엘은 이제 받아들이는군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픈 과거를 떨쳐낼 수는 없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감상은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이 감염체들을 통과해내고 막힌 길도 뚫어내지만 모든 일이 예상대로 풀릴 수는 없죠. 엘리의 도움으로 극복해내는가 싶었는데 아이고 급류에 휩쓸려 버리고 마네요. 그리고 엘리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보려 하지만 등장한 이 낯선 자들이 그런 조엘을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그리고 깨어난 그의 앞에서 마를린은 대원들의 실수를 사과하네요. 더불어 이 힘든 길을 헤쳐온 조엘의 노고에 감탄하죠. 하지만 다행히 살아있다는 엘리를 만나게 해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녀는 이미 수술 준비에 들어갔거든요. 백신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 그녀 안에서 변이된 그 동충하초들을 추출해내려고 말입니다. 하지만 조엘도 알고 있죠. 그러려면 그녀의 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을. 그 말은 그녀가 죽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바로 파이어플라이입니다. 대의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해내는. 그리고 조엘은 당연히 파이어플라이가 아니죠. 그녀를 죽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조엘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해나가죠. 마를린과 함께 온갖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내왔던 이 파이어플라이도 그의 상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엘리를 데리고 빠져나온 조엘의 앞에 마를린이 등장합니다. 그녀라고 이 아꼈던 친구 안나의 딸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게다가 이건 엘리도 원했던 일입니다. 네, 조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그렇기에 선택합니다. 살아남아 엘리를 끝까지 추적할 게 분명한 이 마를린을 제거하기로. 그리고 깨어난 엘리 역시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곳 파이어플라이에는 엘리 같은 면역자들이 수십 명이 있었다는 조엘의 그 거짓말을 말이죠. 하지만 도착한 이 토미의 마을에서 너는 사라의 좋은 친구가 됐을 거라는 조엘에게 이 소녀는 말하는군요. 친구 라일리와 함께 감염체에 물렸던 자신은 그때부터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이유를 찾아나가야 한다는 조엘에게 그녀는 답하는군요. Swear to me that everything that you've said about the Fireflies is true. I swear. Okay. 알겠다고. 이야기는 더 라스트 오브 어스, 가을에서 겨울 사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약탈자들을 피해 상처를 입은 조엘을 데리고 들어온 쇼핑몰. 엘리는 조엘을 살리기 위해 직접 의료 장비를 찾아 나서는군요. 하지만 당연히 약국이 온전할 리가 없죠. 힘겹게 이 창고에 열쇠까지 찾아내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발견하는군요. 추락한 군용 헬기의 잔해를. 이 잠겨있는 문을 열기 위해 이곳의 지하실에 비치된 발전기를 찾아내지만 그곳에서 상주하고 있던 감염체들을 홀로 마주합니다. 하지만 이겨내죠. 그리고 결국 찾아낸 의료 장비 앞에서 다짐합니다. 절대로 이번엔 나만 두고 떠나게 두지 않을 거라고. I'm not letting you go. 이번에는 말이죠. 과거 엘리와 크게 다투고 45일 만에 나타난 라일리는 말합니다. 파이어플라이가 자신을 받아주었다고 말이죠. 그 말은 결국 이제 라일리는 정부의 교육을 받고 있는 엘리의 적이 되었다는 말인데요. 그렇다고 뭐 친구 관계가 사라지나요? 얼마 전 죽은 윈스턴의 천막이 있는 쇼핑몰을 지나 엘리는 이 제멋대로인 라일리의 리드를 따라가기로 합니다. 오늘따라 더 단단히 준비해온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시간이거든요. 하지만 엘리는 곧 알게 됩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라일리는 파이어플라이와 함께 보스턴으로 떠나게 될 거라는 걸. 젠장. 그래서 찾아왔던 거였군요. 네, 떠나기 전에 추억을 만들고 싶었던 거겠죠. 앞으로 다시는 볼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가지 말라고 진심을 털어놓는 엘리 앞에서 라일리는 털어버립니다. 그토록 원했던 이 파이어플라이의 인식표를 말이죠. 하지만 등장하는군요. 감염체들이. 자, 정신 차리고 조엘을 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알게 되네요. 약탈자들이 이곳까지 쫓아왔다는 것을. 게다가 이제 조엘까지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당연히 엘리는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마주한 위기의 순간 등장하는 건 감염체들입니다. 그렇게 엘리는 남은 잔당들을 처리하고 조엘의 상처를 치료한 후 이 쇼핑몰을 떠나게 되는군요. 훈련된 라일리와 악바리 엘리는 서로를 도우며 잘 도망쳤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소한 실수 하나를 제외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결과 둘은 함께 감염되어 버리고 말았네요. 하지만 자살은 싫다는 라일리가 말했습니다. 비극적으로 미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보자고 말이죠. I won't let you take her. This is our future. Think of all the lives we'll save. 조엘이 파이어플라이들을 죽이고 그들의 수술실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엘리를 데리고 나온 지 4년이 지난 어느 겨울날. Come on, this way. It's a fucking city. 이 눈 덮인 언덕 너머 보여지는 거대한 잭슨 카운티의 규모 앞에서 오원은 Mel's pregnant. 좀 더 신중하게 움직이면 어떻겠냐며 애비를 설득고자 합니다. See you back at the lodge.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멈출 수는 없다고 애비는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이어지는 그녀의 무모한 행동들은 이 감염체들, 감염된 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 인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 러너들의 한가운데로 그녀 스스로를 몰아넣게 되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한 이 마을의 순찰조 조엘 형제는 그런 그녀를 구해내는군요. Tommy, we cannot stay here. Horses ain't making it all that My way. friends are at a mansion just north of here. 그러나 결국 그 러너들을 피해 도착한 이곳 애비의 공간에서 이 젊은 8명의 친구들이 거친 눈보라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유가 Y'all act like you heard of us or something. Joel Miller. 바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조엘은 곧 깨닫게 됩니다. 잭슨 카운티. 오늘 늦잠을 잔 엘리는 어젯밤 파티에서 술에 취해 자신에게 키스했던 절친 디나와 함께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등산로의 순찰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 순찰로는 디나가 최근 돌았었던 구역이기 때문에 엘리에겐 그닥 힘든 일은 아닐 것이죠. 오히려 마주친 눈보라를 피해 들어온 이 도서관 건물 내의 유진의 대마를 키우던 이 비밀 창고에서 엘리는 디나의 어젯밤 행동이 그저 치기가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조엘과의 교대를 위해 북서쪽 순찰로를 향했던 제시가 조엘을 만나지 못했고요. Tommy and Joel didn't show up. What do you mean? 그래서 이어진 이들의 수색 작업에서 엘리는 이미 애비의 손에 피떡이 되어 Joel, get up. Joel, fucking get up. 더 이상 삶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조엘을 마주하게 되는군요. 그리고 디나가 제시와 함께 그곳에 도착했을 땐 모든 것은 끝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은 조엘이 엘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조엘을 죽인 자를 찾아내어 죽이겠다는 엘리의 길에 디나 역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지도자이자 조엘의 동생 토미의 부인이기도 한 마리아가 찾아와 말하는군요. Maria, I'm headed to Seattle. I wish I could let it go, but I can't. 이미 복수를 위해 먼저 떠나버린 토미가 너를 떠날 수 없도록 붙잡아 Ellie's 달라 gonna try to come after me, 부탁했다고. but stop her. I can't say I'd have done different. 네, 조엘이 엘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까지 감수해냈었는지 잘 알고 있는 이 조엘의 동생은 복수의 사지로 들어가는 역할의 주인은 엘리가 되어선 안 된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Give me a day to talk to Maria. There's got to be some folks she can spare. 그렇기에 엘리를 속이고 혼자 떠나버린 것이죠. Just do me a favor and bring my dumbass husband home in one piece, please.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토미를 살려서 돌아오라며 엘리를 토미가 향한 시애틀로 출발시키는군요. Whoa. Is that the QZ? 조엘을 죽인 자들은 시애틀의 격리구역을 본거지로 한 WLF, 속칭 울프 소속 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전의 상흔이 남아있는 이곳에서 그 울프들의 흔적을 쫓던 엘리는 조엘을 죽인 8팀원들 중 한 명이었던 닉이 이미 토미에게 고문당하고 죽어있음을 확인하게 되는군요. I know you said Tommy had a rough past, but 네, 이게 바로 오래전 조엘과 토미 형제가 살아왔던 방식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죽이는 것이 아닌 죽여야 하기 때문에 죽이는 바로 그 일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엘리는 그런 자신을 막으려 하던 두 번째 멤버 조던까지도 처치하고 세 번째 목표 리아의 위치도 알아내는군요. Isaac's got us posted up on a 2-week at the TV station. Scars spotted in the area. I don't know. It's kind of fucking weird. 이곳 시애틀에는 종교적인 색을 강하게 띠고 있는 세라파이트, 일명 스카라고 불리우는 또 다른 조직이 있습니다. She was riding a horse. Not a scar. 현재 울프는 그 스카 조직과 교전 중인 상태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리아가 있어야 할 이 방송국은 이미 그들이 휩쓸고 간 상태로군요. 그리고 덕분에 엘리는 이 죽은 리아로부터 조엘을 직접 때려 죽였던 애비의 이름을 드디어 얻어내게 됩니다. That's the one who killed him. Repeat. Support Shit. unit India en route. Yeah, we should get going. 하지만 도착한 울프의 후속 부대들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We gotta run! We gotta keep moving. 다행히 포자가 가득한 이 지하철로 숨어들어 감염된 채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던 클리커들로 그들의 전력을 분산시키는 데 성공하지만 곧 알게 되죠. 이곳에선 러너와 클리커뿐만 아니라 그 포자가 더 기이하게 변이되어 강력한 산성 독액을 내뿜고 있는 쉔블러들도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I got jumped by an infected when I was 14. Fucked up teeth marks and cysts and... Ow! Fuck you. 엘리는 자신이 과거 감염체에 물린 적이 있었다고 디나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I'm not infected. I'm immune. I'm not coughing, you see? 그리고 이제 그런 엘리와 안전한 곳까지 도착한 디나는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알게 되었죠. Maria and Tommy and Joel are the only ones who know. Lone male trespasser. Armed. Lone male trespasser? Tommy. 하지만 이곳에서 이제 토미의 위치를 파악한 엘리는 혼자 움직여야 합니다. I think I'm pregnant. 디나가 일주일 전 헤어졌던 제시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How do I get up there? 도착한 힐크레스트에서 엘리는 토미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길은 감염체들이 아니면 경비견까지 함께하는 울프의 부대를 정면으로 부딪혀내야 하는 쉽지 않은 길이죠. 하지만 그 끝자락에서 마주하게 되는 건 토미가 아닌 What the hell are you doing here? 제시로군요. I think I'd let you do this on your own. 네, 본인 성격답게 그저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이곳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Oh my god. Jesse. Hey, Dina. 그리고 그 사실은 이제 엘리를 I've been doing 18-hour stretches for the past 2 weeks. 더 나아가게 만듭니다. This hospital?
at least just wait for Jessie to rest up. She could be gone by then. 결국 자신의 옆자리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 때문일까요? 울프의 무전을 통해 디나가 알아낸 정보에 따르면 지금 향하고 있는 울프의 병원에는 조엘을 죽인 자들 중 하나인 노라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Stalkers. 그리고 러너에서 클리커로 변하기 전 단계의 감염체 영악한 스토커들의 지역을 지나 Fuck Seattle. 지금 엘리가 도착한 이 음산한 숲은 기계 문명을 거부하고 그 삶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라파이트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신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무참히 죽이는 야만적인 인간들의 구역이죠. 그리고 그 끔찍한 지역을 노련하게 통과해낸 엘리는 이제 병원에 도착해 노라의 위치를 알아내고요. She's somewhere in there. 자신의 길을 막는 울프들도 노련하게 제껴냅니다. We could have killed you. Maybe you should have. 결국 도착해 날 죽이지 않은 건 너희의 실수였다고 말하는 이 엘리를 마주한 노라는 어떻게든 그녀에게서 도망치고자 합니다. Where's Abby? 하지만 그 끝자락에 와서야 이 엘리가 바로 4년 전 Breathing spores. 자신들의 파이어플라이가 수술대에 올렸던 그 소녀였음을 You Firefly? 노라는 깨닫게 되는군요. There are no fireflies anymore. I'm not giving up my friend. 나아가 그 소녀는 그런 노라가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애비가 있을 그 장소에 대한 정보를 말하게 하는데도 성공합니다. In this aquarium. 그럼 이제 상처를 회복한 제시가 그런 엘리의 다음 길에 합류하는군요. She's not gonna leave without you. 그러나 디나의 임신 사실까지 알게 된 제시가 이 엘리의 길에 합류한 이유는 토미를 구해서 돌아가야 한다는 엘리의 설득 때문이었습니다. So what's the plan? We take these guys out, steal their boat? 그렇기에 토미가 아직 선착장에서 교전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We can get to the marina through here. We're taking a boat. You heard them, right? They're talking about Tommy. We don't know that.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애비에게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엘리를 제시는 따라가지 않는군요. 사실 지금 엘리의 목적은 안전하게 살아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엘리는 결국 도착한 이 아쿠아리움에서 마주한 경비견을 죽이고 남은 4명 중 2명 오원과 메렉에서 어떻게든 이곳에 없는 애비의 위치를 알아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알아내는 과정은 엘리에겐 또다시 고통이로군요. 하지만 토미와 함께 도착한 제시는 그런 엘리를 일으킵니다. 네, 이제 엘리는 지쳐 있습니다. Where you going? Needed some air. Thought is to head home via Ellen. 그리고 살아야 할 이유. Falls City by tomorrow. We're doing good. I was passing through some ritzy section of town. Come across this necklace. 어쩌면 그것은 누군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을 통해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Thanks for coming back for me. My friend's problems are not. 여전히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 친구들을 통해 You're such a sap. My friends can't get out of their own damn way. It's better. 이제 엘리는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Shit. 하지만 결국 이곳으로 찾아온 애비는 제시를 죽이고 말합니다. Just let him go. 난 너희를 살려주었는데 너는 내 친구들을 You killed my friends. 모조리 죽여버렸다고. We let you both live.
It's intertwined with the brain. There's no other option. With developing a vaccine that'll help save millions of lives, how many fireflies have died for less? That was their choice. 파이어플라이의 권위 있는 의사 제리의 사랑받는 딸이었던 애비는 이 감염체로부터 인류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았었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Don't look. 그렇게 그런 아버지를 죽인 조엘을 찾아 죽이는 이 원정대의 선두 자리에 애비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과거 파이어플라이의 멤버였던 이들에겐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죠. Whoa, what are you doing? Manny. Cleaning up. No. We're here for him. That's it. We killed them. We're no better than he was. 그리고 그 끝에 애비는 이 악당과 우리는 다르다 말하는 오원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는군요. Abby, 그리고 2주 후 we're being called up. Isaac wants us at the front. 매니와 함께 보여주는 울프 병영에서의 애비의 일상은 여전히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Sorry, buddy. My bad. 스카와의 국지전이 끊이지 않는 병영 밖의 일상도 마찬가지고요. Fire! All clear! All clear! Thank you. Never been this busy here. 하지만 오늘따라 이곳 사령부 구역은 유난히 바빠 보이는군요. Right around here. Thank you. Don't let him fall asleep. Yes, sir. 가능한 울프의 모든 병력을 최대로 끌어모으고 있는 울프의 지도자 아이작이 It has to be all of them. 준비 중인 이번 공격으로 스카 조직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려 하고 있기 때문이죠. We're gonna use it to mask our approach. 그리고 아이작은 이 둘에게 그 첫 강습의 선봉을 맡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I want Owen. 하지만 에비는 그 전에 확인할 게 Are he and 있습니다. Danny getting back? I haven't seen him in like 2 weeks. 오늘 임무를 함께한 임신한 멜의 Picking up open assignments. 조엘을 죽인 후 2주간이나 만나지 못했다 말하고 있는 그녀의 남자친구 오원이 Where's Owen? 며칠 전 함께 수색을 나갔던 데니를 I don't know. Then why didn't you send a search party after him? He shot Danny, 죽인 채로 사라져. apparently to protect some scar. It's bullshit. Excuse me. 이미 아이작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You're saying Danny used his last breath to lie to me? I do appreciate you helping me sneak out like this. How are you getting to the crib? 에비가 지금 하려는 것은 바로 그 오원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 스카 일당들을 마주하며 에비는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르지만 Where is the other apostate? 이들 사이에서 배교자 취급을 받고 있던 야라와 레브의 등장은 She's one of them. Lev. 다시금 에비를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에비는 알고 있죠. I know. 자신의 조직을 배신하고 울프인 자신까지 구해냈던 이 어린 소녀들은 이곳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하리란 것을. 하지만 울프 내에서 배신자 취급을 받게 될 오원 역시 곧 이들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기에 I know you're there, Owen. 에비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항상 현실 너머의 세상을 보고자 애썼던 에비의 아버지 제리를 모셨었던 오원은 그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에비의 곁에서 그 너머의 세상을 보게 해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에비가 보고자 했던 세상은 Joel's still out there, you know? 아버지를 죽인 조엘이 여전히 살아있는 바로 그 현실이었고 It's about time. No. Abby, when the moon comes I out. found Joel's brother. 결국 오원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He's at a settlement out in Wyoming. We killed them. We're no better than he was. They didn't do anything wrong. I know you're there, Owen. Of course. 그러나 이제 힘겹게 도착한 에비에게 I told him I'm done. He can do it himself if he wants. And he points his fucking gun at me. You defended yourself. Stop. I can fix this. I'll talk to Isaac. 나는 죽이기 위한 싸움을 더 이상 계속하고 싶지 않다고. Oh yeah, how do I do that? Should I go find the people that killed my family? Cut into them? 지금 오원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군요. I could torture them until they're crying, you know?
그럼 애비도 지금껏 억눌러 왔던 자신의 마음을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죽었던 그 날부터 시작된 악몽이 아직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애비는 여전히 확인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애비는 울프에게로 돌아가는 것 대신 죽을 게 분명한 이 소녀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죠. I was gonna clean it and try resetting. The bone's shattered. Abby. 물론 이 선택으로 한때 울프였던 그녀가 걷게 될 길은 Yeah. How much higher are we going? 완전히 새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스카였던 이 작은 소녀 레브는 그런 그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는군요. You're staying here, yeah? I'm a wolf! Don't shoot! 하지만 이미 탈영 상태인 애비는 이곳 울프의 주둔지에서 환영받지 못하고요. 그래서 리아에 의해 안내된 이 지하실에서 감염체들이 얽히고 설킨 이 렛킹을 상대하고 나서야 겨우 아랴의 수술 도구를 챙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껏 애비를 괴롭혔던 아버지의 악몽을 끝나게 해주는군요. Owen? 그러나 지금껏 오원의 여자친구로 지내왔고 현재 오원의 아이를 임신한 멜이 애비를 찾아와 말합니다. Actually, I'm going with them. But not if you come. Isaac's top scar killer suddenly had a change of heart. 오원 앞에서 착한 척 그만하고 어서 떨어지라고 말입니다. I'm going to Santa Barbara. 오원은 애비에게 산타바바라로 가자고 했습니다. The Fireflies aren't regrouping. They're gone. Coming to Santa Barbara, right? 그곳에 파이어플라이가 있을지 모른다는 뜬 소문에 희망을 걸어보자는 거죠. You know why. Owen! They're heading to the fucking island. Exactly. I'm not gonna let her go by herself. 하지만 애비는 오원의 그 옆자리를 그의 임신한 여자친구 멜에게 내어주는군요. Yeah, by staying here and fixing the fucking sailboat. Get your priorities straight. Yara, let's go. Abby?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이 스카 출신의 소녀 야라와 함께 하고 있는 애비는 Here! Lem! What's he doing? He's going after her. After who? His mom. She's gonna kill him, Abby. 엄마를 섬에서 데리고 나오겠다는 그녀의 여동생 레브를 구하러 가야 합니다. Do you think maybe he could convince your mom? If she saw him like this, she'd strangle him with her bare hands. 야라의 말에 따르면 절실한 세라파이트 신자인 그녀는 배교자로 낙인이 찍힌 레브를 마주하게 되면 그것이 자신의 딸일지라도 그 율법대로 처형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Which way? 1000명 이상의 세라파이트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 섬의 주민들은 지금 울프의 총공격에 대비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 주거지들을 어렵지 않게 통과해낸 애비는 결국 야라의 말대로 자신을 죽이려던 엄마를 마주한 레브를 만나게 되는군요. She hit the table. Listen, you were defending yourself. 하지만 사고로 엄마는 이미 죽어 있었고 그럼 이제 이들은 함께 도망칠 배를 찾기 위해 헤븐이라 불리우는 세라파이트의 안식처로 향하게 되죠. 하지만 마주한 울프의 부대 그 지도자 아이작은 그런 그녀에게 스카를 죽이라 말합니다. Really gonna shoot me? 그리고 이어지는 아이작과 야라의 죽음 앞에서 We're gonna have to fight to get out of this, okay? And then I need you to show us to those boats.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울프가 아닐 것임을, Is that Haven? 자신과는 상관없는 무의미한 살인을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것임을 애비는 깨닫게 되는군요. 그러면 서로 간의 증오로 이제는 지옥이 되어버린 이곳에서 애비가 해야 할 일은 적을 죽이는 것에만 혈안이 된 세라파이트의 그 전통을 의심했기에 버림받았던 이 소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수족관으로 돌아왔을 때 애비는 살해당한 멜과 오원을 마주합니다.
오늘 오후 선착장에서 매니를 죽였던 바로 그 남자. 조엘의 동생 토미의 소행일 테죠. 그러면 이곳에 떨어져 있던 지도의 그 장소에 도착해 마주한 이 조엘의 소녀 앞에서 We let you both live. 죽이는 것을 망설였기에 결국 자신이 스스로 친구들을 죽게 만들었던 것임을 애비는 깨닫게 되는군요. 하지만 임신한 디나까지 등장한 그 마지막 순간에 She had nothing to do with this. She's pregnant. Good. Abby. 레브는 증오에 사로잡힌 애비를 진정시킵니다. Checked this street a week ago. 그럼 이제 애비가 하는 일은 오원이 가고자 했던 이곳 산타바바라에서 어딘가 존재하고 있을지 모를 파이어플라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Hi, Abby. We got a clear signal on you. We pulled everyone back from the satellite stations and brought them back here to home base. 200 strong now. How do we find you? 그리고 그런 오원의 기대가 틀리지 않았었음을 Approach the large domed building in Avalon. We'll find you. 애비는 이곳에서 확인하게 되는군요. Okay, we'll see you soon. Over and out. 엘리는 태어난 디나의 아이 JJ와 함께 잭슨 카운티의 바깥에서 아늑한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Come on, little dude. 하지만 여전히 조엘의 죽음을 잇는 건 쉽지 않아 보이네요. You're home. You're home. 그리고 아직도 애비를 쫓고 있던 토미가 애비의 위치를 알아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결국 엘리는 다시 움직이게 되고요. 하지만 도착한 이곳 산타바바라에는 또 다른 무장 조직이 있습니다. Good luck, Abby from Santa Barbara. 그리고 2달 전 이곳에 도착한 애비는 이들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 역시 알게 되는군요. Fucking touch him. 그러면 엘리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붙잡아 자신의 노예로 부리는 도적단 레틀러의 본거지를 향해서 말이죠. 이곳 레틀러의 본거지에서 엘리는 경비원처럼 사용되어지던 감염체들을 풀어버리고 이곳에 갇혀있던 자들까지 탈출시켜버립니다. Abby tried to escape. She's down in the pillars. Abby. 그리고 결국 마주한 애비를 엘리는 자신의 앞으로 끌어내리는군요. 하지만 이제 초췌해져 더 이상 싸울 의지조차 없어 보이는 그녀가 하려는 건 그저 레브를 구해 이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4년 전 수술실에서 자신을 데리고 나왔던 파이어플라이에게 너의 면역력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엘의 말을 엘리는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Jesus. Almost gave me a heart attack. 그리고 새로 시작된 삶 속에서 조엘은 No. I don't know the first thing about this. that I teach you how to play. 엘리에게 이 기타를 선물했고요. 수영을 가르쳐 주었으며 Joel, look. That is a hat on a dinosaur. It's called a hatasaur. 멋진 추억도 만들어 주었죠. 하지만 이제 해체되어 버린 파이어플라이의 잔향은 여전히 엘리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There's nothing to worry about.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엘리에게 Are you sure you don't want to come? Get on now. He's waiting. 조엘을 향한 보이지 않는 벽을 점점 더 두텁게 만들고 있었죠. Okay, so now what? Well, if you're up for it, we can try cutting through that hotel. I'm up for it. Put your mask on. Do I have to? What if we run into someone? 그럼에도 조엘은 항상 엘리를 지켜보고 아껴주었고요. Hey, Joel. Only they were immune, right?
그렇기에 엘리는 질문해야 했습니다. Why did you pull me out of there while I was still unconscious? 도대체 파이어플라이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There was no cure. 하지만 조엘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고요. 결국 엘리는 직접 파이어플라이의 병원으로 찾아갑니다. What is this? 그리고 백신을 만들 수 있었던 그 마지막 희망을 자신을 살리는 과정에 조엘이 스스로 날려버린 거라고. If you lie to me one more time, 엘리는 조엘의 입으로 직접 말하게 하는군요. I'm gone. Making a vaccine would have killed you, so I stopped them. 네, 파이어플라이의 희망을 무너뜨린 그 무거운 죄업의 짐을 엘리는 어떻게든 벗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Oh, just what this town needs. Another loudmouth dyke. 그래서 조엘이 죽기 전날 밤 Fuck did you just say? Ellie, Ellie, don't. Get the hell out of here. Get your hands off me. Them. You worry about yourself. Let's get you some fresh air. You alright, kiddo? What is wrong with you? He had no right. And you do? 여전히 자신을 지켜주려 했었던 조엘을 I don't need your fucking help, Joel. Right. 엘리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겠죠. 지금 엘리는 그런 조엘을 죽인 애비를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Yes, you will. 그리고 무엇이 그녀를 다시 싸우게 만들 수 있을지 엘리는 잘 알고 있네요. 그러나 그 처절한 싸움의 끝에 엘리는 그저 받아들이기로 하는군요. 그러면 이제 디나마저 떠나버린 이곳에서 엘리는 다시 조엘의 기타를 꺼내듭니다. 그날 밤 조엘을 다시 찾아간 엘리는 말했습니다. I had Seth under control, and you need to stop harassing Jesse about my patrols.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두라고. I'm not trying to. I was supposed to die in that hospital. My life would have fucking mattered, but you took that from me. If somehow the Lord gave me a second chance at that moment, I would do it all over again. I don't think I can ever forgive you for that. 하지만 그러면서도 엘리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 보겠다 조심스레 말했었고요. I would like to try. I'd like that. 그리고 지금 엘리는 그런 조엘마저 자신의 곁에서 떠나버렸음을 이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